안녕하세요. 게임 UI 연출을 알려드리는 테크니컬 아트랩의 조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올리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니티에는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텍스트를 쓰는 방법과 텍스트 메시 프로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의 경우 따로 세팅하지 않아도 바로 대부분의 외국어를 지원해서 글로벌 텍스트 사용이 가능하지만 텍스트의 디자인을 따로 설정해 줄 수가 없는데요. 텍스트 메시 프로의 경우에는 처음 세팅을 해주기는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디자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TMP로 텍스트를 만들어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텍스트의 디자인을 중요시 하신다면 TMP 사용 방법을 꼭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텍스트 메시 프로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본 세팅 방법과 한글 설정 방법, 그리고 텍스트의 옵션 설명, 텍스트의 매터리얼을 설정해서 디자인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아래 스타일 시트 생성 방법 이하 항목은 텍스트에 이모티콘을 쓴다든지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텍스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쓰는 방법을 바로 리치 텍스트라고 합니다. 리치 텍스트를 쓰는 방법과 텍스트처럼 사용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 스프라이트 시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패키지 설치를 위해서 유니티 에디터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해 주세요. 아마 2022년 이상의 버전을 받았다면 텍스트 메시 프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혹시 없을 경우에 이 방법으로 패키지 매니저 창에서 텍스트 메시 프로를 검색하고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끝났다면 다시 윈도우를 클릭하고 텍스트 메시 프로 임포트 TMP 에센셜 리소시스를 선택해서 필수 리소스를 설치해 줍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폰트를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저는 구글 폰트를 추천드릴게요. 구글 폰트의 라이선스는 상업용 무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다양한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에서 폰트 전용 폴더를 만들고 다운받은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윈도우, 텍스트 메시 프로,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를 선택해서 폰트 에셋 생성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소스 폰트 파일에 오른쪽 선택 버튼을 누르고 준비한 폰트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프로젝트에서 직접 드래그해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틀라스 레졸루션의 경우 텍스트를 모두 합친 이미지의 크기를 얼마나 쓸 건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아래 캐릭터셋 같은 경우에는 폰트 아틀라스에 포함할 문자 범위를 뜻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ASC2를 선택해 주세요. 렌더 모드는 폰트의 렌더링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DFA를 선택해 줍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 외에도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표로 정리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옵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트 폰트 아틀라스 버튼을 눌러주고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메시 프로의 기본 세팅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입력 방법과 한글 사용 방법입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캔버스를 누르고 우클릭, UI, 텍스트 메시 프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서 폰트 에셋을 방금 만든 에셋으로 설정해 줍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영어는 잘 나오는데 텍스트에 한글이나 특수 기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때 폰트 에셋을 클릭하고 아래에 제너레이션 세팅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틀라스 퍼퓰레이션 모드를 스태틱에서 다이나믹으로 설정해 주세요. 여기서 스태틱은 텍스트를 미리 불러오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다이나믹으로 설정하게 되면 텍스트를 적을 때마다 자유롭게 그 즉시 생성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포인트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주세요. 보통 80에서 140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글 폰트도 잘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수 기호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의 디자인을 설정하는 디자인 프리셋 세팅 방법입니다. 예시를 위해 예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구글에서 AI로 직접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려면 디자인을 좀 다듬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제를 쓸 때는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전 튜토리얼에서 구글의 이미지 FX 사용법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UI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점 텍스트 디자인을 제작해 볼게요. 텍스트를 하나 생성해주고 상점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폰트 에셋에서 만든 폰트를 연결해 주세요.
아래 컬러 그라디언트를 체크하면 텍스트의 컬러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4가지 방향 컬러로 색상 설정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옵션에서 호리젠탈 그라디언트로 바꾸면 좌우 그라디언트 세팅이 가능하고, 버티컬 그라디언트를 넣으면 상하로도 그라디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상점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세팅해 줄게요. 여기서 텍스트의 기본 옵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폰트에서 오토 사이즈를 체크하게 되면 텍스트 영역만큼 텍스트의 크기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미니멈 사이즈를 설정해주면 이 사이즈 아래로는 텍스트의 사이즈가 내려가지 않고, 맥시멈도 마찬가지로 설정 사이즈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됩니다. 얼라이먼트에서는 텍스트의 좌우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랩핑 옵션이 있는데요. 텍스트가 많아졌을 때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디세이블드를 해주면 텍스트가 많아질 경우에 영역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네이블드로 설정해주면 텍스트가 영역 안에서 자동 줄바꿈 처리가 됩니다. 아래 오버플로우는 텍스트의 랩핑이 이네이블드로 활성화되었을 때 텍스트가 영역 밖으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여러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본으로 설정된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에 체크하면 텍스트가 컨테이너 밖을 넘어서 계속 표시됩니다. 두 번째 이클립스를 선택하면 텍스트가 경계를 넘어가는 영역에서 잘리고 나머지 부분을 닷닷닷으로 표시합니다. 세 번째 트runcate는 텍스트가 영역에서 그냥 잘리게 만듭니다. 마스킹은 영역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넘치는 부분을 가리게 합니다. 스크롤 레프트는 텍스트의 영역을 스크롤 뷰와 연결할 경우 내용을 스크롤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옵션은 스크롤 뷰와 같이 사용해야 하고요. 페이지의 경우 텍스트를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는 텍스트가 영역 밖으로 나갈 경우 다른 텍스트 영역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텍스트를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텍스트 링크드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다시 텍스트 오버플로우 링크드 칸에 텍스트 링크드를 드래그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오토 사이즈를 체크해 준 후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많아질 경우 이렇게 위에 링크된 텍스트에 보이게 됩니다. 아래 호리젠탈 버티컬 매핑은 3D 오브젝트의 텍스트를 텍스처처럼 세팅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여기서는 2D 환경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옵션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엑스트라 세팅을 보면 마진이 있는데요. 영역 안으로 텍스트에 마진을 줄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하게 되면 상하 좌우로 텍스트의 마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옵션 중 중요한 것은 리치 텍스트인데요. 처음 설명드렸던 이모티콘이나 텍스트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꼭 체크되어 있어야 이모티콘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 주세요. 리치 텍스트 사용 방법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디자인 프리셋을 설정해 줄게요. 폰트 에셋 아래를 보면 매터리얼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터리얼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텍스트 컴포넌트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매터리얼 세팅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에 캡업 버튼, 이 점 3개짜리 캡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셀렉트 매터리얼을 눌러주면 프로젝트 창에서 매터리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매터리얼을 컨트롤 D로 하나 더 복사해 준 후 이름을 바꿔줍니다. 저는 상점에 어울리는 골드 텍스트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텍스트를 선택하고 폰트의 매터리얼 프리셋을 클릭합니다. 방금 생성한 매터리얼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텍스트에만 고유의 매터리얼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매터리얼의 각 옵션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텍스트의 아래 매터리얼 세팅으로 가면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매터리얼의 기본 정보 창을 보면 페이스 옵션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 옵션은 텍스트의 표면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칸입니다. 딜레이트 슬라이더로 굵기를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아웃라인에서 thickness 슬라이더로 텍스트의 외곽선 설정이 가능합니다. 언더레이는 텍스트의 그림자입니다. 오프셋 X의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그림자의 좌우 방향을, 오프셋 Y를 조절하면 그림자의 상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딜레이트로 그림자의 거리를 설정해 주세요. 만약 텍스트의 그림자 거리가 너무 짧을 경우 한글 세팅할 때 설정했던 폰트 에셋의 샘플링 포인트 사이즈를 다시 설정해 주세요. 값을 적게 넣을수록 그림자의 굵기가 더 두꺼워집니다. 라이팅은 텍스트에 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텍스트에 베벨 효과를 줄 수 있고, 혹은 로컬 라이팅에서 컬러와 옵션을 세세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범프맵과 인바이런먼트 맵으로 라이트의 매핑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 글로우에서는 텍스트에 글로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화면에서 빛나 보이는 텍스트를 만들 때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글로우 옵션도 적당히 설정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상점 텍스트의 디자인 프리셋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 아이템의 텍스트도 디자인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아래 매터리얼 세팅에서 케밥 버튼을 통해 셀렉트 매터리얼을 눌러주고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이름을 어울리는 이름으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하이어라키에서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해 주고 텍스트 아이템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매터리얼 프리셋에서 방금 생성한 매터리얼을 설정해 주세요. 텍스트의 컬러는 단일 컬러로 다시 바꿔주고 하얀색으로 해주었습니다. 아래 매터리얼 세팅으로 가서 언더레이를 체크 해제하고 아웃라인의 컬러만 설정해 주겠습니다. 글로우도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 효과가 필요 없으므로 취소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템 텍스트도 끝났습니다. 이 아이템 텍스트를 각 아이템 이름 영역에 하나씩 복사해 주고 크기와 위치를 세팅해 줄게요. 네,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아래 버튼 텍스트의 디자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터리얼을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해 주겠습니다. 텍스트의 그림자와 아웃라인을 버튼에 어울리는 컬러로 설정해 주세요. 텍스트의 그라디언트 컬러도 살짝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의 텍스트 디자인 프리셋도 마무리됩니다. 하나 더 복사해서 오른쪽에도 세팅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텍스트의 매터리얼 프리셋 3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양한 디자인을 이렇게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면 다음번에 같은 텍스트를 만들 때 다시 만들 필요 없이 프리셋만 간단히 선택하면 해결할 수 있겠죠. 좋은 기능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매터리얼 프리셋은 텍스트의 매터리얼만 바꿀 수 있는데요. 그냥 한꺼번에 매터리얼과 텍스트의 굵기, 컬러 같은 것도 모두 하나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한 번에 저장하는 게 바로 스타일 시트입니다.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려면 그 전에 먼저 리치 텍스트를 알아야 하는데요. 리치 텍스트는 마크업 태그라고 직접 태그를 작성하면 텍스트가 변경되는 형태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리치 텍스트 가이드 문서를 보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예를 들어 I라는 마크업 태그를 쓰면 이탈릭의 약자여서 이탈릭으로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고 B 마크업 태그는 볼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도 컬러 코드 입력이나 기본 제공되는 컬러 태그를 통해서 마크업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프라이트도 생성할 수 있는데 TMP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모티콘을 받아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본 제공 이모지 시트는 TMP의 스프라이트 폴더를 보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프라이트 에셋 폴더를 들어가면 이 시트를 연결해서 관리하는 에셋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모지의 이름이나 인덱스 번호를 마크업 태그로 넣으면 텍스트에 나오게 됩니다. 이모티콘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하고 텍스트 칸에 스프라이트 네임 혹은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이모티콘이 텍스트로 잘 나오게 됩니다. 이 리치 텍스트의 태그는 텍스트의 컴포넌트에서 버튼으로 설정하는 옵션들과 별개로 가장 우선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텍스트의 컬러를 태그로 설정하면 옵션을 무시하고 태그의 컬러를 먼저 내보냅니다. 만약 텍스트의 특정 단어에만 색상을 적용하고 싶다면 클로즈 태그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슬래시 태그를 넣으면 이 태그를 여기까지만 지정하겠다 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태그를 활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볼게요. TMP 폴더에 스타일 시트 폴더를 들어가면 기본 스타일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끝으로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 시트가 추가됩니다.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주고 방금 만든 리치 텍스트의 태그를 복사해서 오프닝 태그 칸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적혀있던 커스텀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그리고 닫음 태그를 잘라서 클로즈 태그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커스텀 시트가 하나 완성됩니다. 다시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텍스트의 텍스트 칸에서 태그를 입력해줍니다. 스타일, 생성한 스타일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커스텀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리치 텍스트에는 매터리얼도 태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을 얼마든지 커스텀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스타일 시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TMP에서 스프라이트를 기본 제공하는 것 말고도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텍스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이미지가 따라다녀야 할 때 쓰기 유용합니다. 커스텀 시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프라이트 폴더에서 기본 제공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해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미지를 포토샵이나 기타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모티콘 이미지를 모두 지우고 원하는 재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인스펙터 창에서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바꿔줍니다. 밑에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누르면 이미 생성되어 있는 시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지를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아래에 각각 할당된 스프라이트 네임을 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만약 완전히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었을 땐 직접 영역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스프라이트 영역을 이렇게 새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한 이미지에는 아이템 이름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스프라이트 폴더로 다시 가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우클릭, 텍스트 메시 프로, 스프라이트 에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연동한 스프라이트 에셋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폴더를 따로 분류해 줄게요. 그리고 에셋에서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새롭게 생성한 이미지의 이름과 인덱스가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해주고 텍스트 칸에서 마크업 태그로 스프라이트 네임과 새롭게 생성한 이미지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든 시트를 텍스트의 스프라이트 에셋에 연결해 줍니다. 스프라이트 에셋의 캐릭터 테이블에서 이미지의 에디트 글리프를 선택하고 이미지의 간격과 크기,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이때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앞뒤로 텍스트를 배치하면 앞뒤 간격을 더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스프라이트 시트 추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 관련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